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서 의원들, 그러니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일의원연맹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께서는 스가 총리를 면담을 했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뭐 징용 문제 이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오갔을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별로 큰 어떤 반응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응들이 이제 언론들에 나오는 걸 보면 약간씩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김진표 의원에게 직접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랜만이시네요. 지금 네. 돌아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스가 총리 만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도 면이 있으셨나요, 스가 총리랑? 아니요. 처음 뵌 거죠. 아, 처음 본 건가요, 이번에? 네. 어떤 캐릭터든가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우리 이제 짧게 한 30분 마스크 쓰고 만나니까, 표정을 읽을 순 없지만, 예. 언론에 소개된 대로,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분위기고요. 네. 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은 아베 총리 노선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그 징용 문제 관련된 얘기를 꺼내신 거잖아요, 그죠? 박지원 국정원장 때도 그랬고, 저하고 만났을 때도, 네. 똑같이, 한일 관계의 건전한 관계로의 발전 위해서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과거,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갈등을 빚던 상황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 보고 어떻게 조치를 먼저 취해라. 지금 대법원 판결 나고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이거를 어떻게 중단하든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일본은 이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관계 채권 채무는 모두 정산이 됐는데 예. 대법원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일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만일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강제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러면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까지 굉장히 강한 톤으로 요구했었죠. 예.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거는 우리가 청구권 협정 3억 불 받았지만 그 배가 넘는 6억 불을 16만 명 징용공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하는 등 청구권 협정은 충분히 지켰다. 충실히 지켰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일본 정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징용공 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행위 이거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 기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거는 천부적 인권입니다. 청구권 협정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니까 그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떤 타협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우리 원고 측 그러니까 징용공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들이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래갖고 지난 2년간 양국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했지만 아직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은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김진표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그 고위급에서 이제 계속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과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하고 징용 보상을 하는 큰 틀에 합의를 했다. 도쿄올림픽 전에 빅딜을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연합뉴스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 간에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그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이 어떤 게 있냐 해서 일본 측도 우리 측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이제 논의와 검토는 있었으니까 네.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는 양국 정치 지도자 특히 정상들 간에 예. 선택과 결단만 남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여건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2년간 과거사 문제로 인한 양국의 갈등이 특히 정치권에서 이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주로 일본에서 그랬지만 이용을 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 때마다 70% 가까이 양쪽에서 나오니까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여건 하에서 결단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일의원연맹, 이란의원연맹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그 교류 협력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강화하자. 네. 먼저 정치, 경제, 학계 등 언론계 뭐 이렇게 해서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먼저 만나서 내년 초에 세미나 같은 걸 한번 하고 거기서 방법을 논의해서 문화예술계, 스포츠 각 종목별로 서로 교류 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이것이 도쿄올림픽의 부흥을 일으켜서 도움도 되지만 동시에 양국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반일, 반한 이런 감정도 좀 수그러뜨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일도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니까 이걸 하다 보면 증영군 같은 어려운 문제도 여건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저희가 주장이고 일본도 그거를 공감하고 스가 총리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김진표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징용 문제 관련된 것은 좀 봉합을 하고 올림픽까지. 네, 저희는 이제 지난 2년간 충분히 논의했으니 최대한도로 좁혀가라도. 그래가지고 타결할 수 있으면 타결하자. 그게 제일 좋다. 타결할 수 있으면 타결하는데 만일 이것이 또 잘못 졸속 타결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 때처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양쪽이 최대한도로 이견을 좁혀놓고 타결이 되면 타결을 하고 타결이 안 되면 그 상태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봉합하고 관리하고 그 이슈는 나머지 한일 관계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나머지 화이트리스트라든가 WTO 제소 문제를 일괄 타결한다든가 또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든가 북한을 설득한다든가 또 방역올림픽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결국 어려운 징용공 문제, 과거사 문제도 해결하는 해법이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더니 일본 측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요. 우리는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고 그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게 뭐 행정부라든가 의회에서 봉합을 한다고 봉합을 할 수 있는 문제냐 과연 이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고 다만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원고 측 우리 징용공 피해자들이나 피고 측 일본 기업이나 또 그 집행 과정에서는 이제 법원 행정처와 같은 세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서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해에 따라서 소위 집행 현금화 조치의 시기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절차가 꽤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평가한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또 세 당사자 어느 쪽도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하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면서 논의하되 그러다 보면 동계올림픽이 내년 7월로 계획 중인 모양이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만 타결을 지으면 된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시간이 급박하게 다가오니까 우선
우선 한일위원연맹, 이란위원연맹에다가 네. 동경올림픽 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도하자. 네. 그리고 계속 외교당국 간에도 정영공 문제 자체 해결을 위한 이제 대법원 판례의 정신은 존중해서 우리 원고인 정영공 피해자들이 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때들이 안에서도 일본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나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거리를 좁히고 해결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저희 생각이죠. 근데 김진표 의원께서는 이 한일위원연맹 회장 맡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다름 아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예. 제가 한 2년 전부터 일본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 되게 어려운 자리죠. 이게 욕먹을 확률이 높고. 자칫하면 우리한테도 욕먹어요. 한국에서도 욕먹을 수 있는. 네. 예. 그런데 하지만 이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 이게 서로 대립하고 결정하면 서로에게 손해고 예. 특히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예. 또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면 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런 일에 좀 관여를 했으니 예. 맡아달라고 하는 의원들의 요청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맡았죠. 근데 요번에 그 박지원 원장이 갔을 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문재인 스가 공동선언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좀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예. 스가 총리가 양국 관계가 그렇게 개선되려면 김영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일 관계는 그 과거사의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 그게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열고 같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한일 간의 문화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가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도 네. 여러 가지 그 동북아의 그 정세는 한일 관계를 해결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전략적 경쟁이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예. 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일본, 미국 이 삼각 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돼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또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도 예.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특히 일본은 동경올림픽을 성공시키려면 한국의 도움이 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도록 예. 그러려면 동경올림픽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한국 정부가 안 나서고는 안 되니까 예. 이런 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건은 좀 무르익었다. 자, 지금이 네. 이제 시기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이었고요.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